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경기도에서 빗길을 뚫고 도착하신 묘장군 김묘성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아침 왔습니다. 방송을 못했다고요? 예, 못했어요. 아침도 아니고 점심 방송이었는데 아예 길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잠겨버려가지고. 도로가 잠겨서. 네.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겠는데 그래도 잘 와서 다행입니다. 네, 안전하게. 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보통은 이제 2부에 출연하시는데 오늘 장윤선 기자가 대통령실 브리핑 취재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양해를 부탁하셔가지고 떼워주시기로 땜빵을 하러 왔어요.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자, 오늘 자정쯤 많은 분들이 뭐 보셨겠죠. 그리고 제가 새벽 시간에 확인이긴 하니까 이 김건희 씨 구속 관련된 뉴스 뜨고 나서 SNS에 글들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일단은 그 구속을 지켜보신 뭐 소감 혹은 소회 먼저 좀 들어보자면요. 그냥 뭐 사실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100%로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99.9999999라 했는데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고요. 예. 그냥 저 요새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 특검이 참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2주 전에 이렇게 3주 전에 불러냈을 때만 해도 조금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8월 6일에 시간에 맞춰서 불렀다는 거, 예. 그날 오게 만들었다는 거, 그 와중에 이 모조품 방크리프 이거 아펠 이 모조품 왜 이 난리를 치자 싶었는데 이게 결정타였거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잘 준비를 했던 특검의 모습, 뭐 조은석 특검도 잘 준비했다면 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 팀도 매우 잘 준비해서 만에 하나 영장 기각될 일 없게 만든 게 아니냐. 저는 그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김남일 기자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냥 딱 드는 생각은 발이 크면 뭐 도둑이라더니 김건희 씨가 발이 크다고 하더니 아니, 뭐 이렇게 비과학적인 분석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부구치소도 비가 많이 오겠구나, 빗소리가 크게 들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뒤에 조금 드릴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저는 약간 민중기 특검이 노력은 열심히 했죠. 그만큼 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영장 발부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따 뒤에 뭐 질문에 따라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역시 좀 되는 특검은 운빨도 세구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아요. 그 운빨 관련해서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얘기해보고. 김묘성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몽글. 네, 사실 김건희가 구속이 될 거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게 정의 구현이고 당연한 수순인데 실제로 되니까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고, 그리고 특검 잘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다 운빨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김건희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습성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드러났구나. 결국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랬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로 구속 대기하고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고요. 그 뭐 흔히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머그샷 촬영,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 경호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도 중단이 됐다 그러고, 뭐 모든 보도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외신들도 이걸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국민 입장에서는 씁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진행이 되는 그 내용들이 언론 통해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 김건희 씨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서 좀 속상하다.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뭐 잘못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이제 김묘성 묘장군이 말했던 부분하고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최후 진술이라는 거는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진술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묻긴 하겠죠. 뭐 할 말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최후 진술 기회를 받아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김건희는 세 가지 범죄 중에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주가 조작 요거만 걸리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결혼 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봐달라 구속사유는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변호인단하고 짜서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게 계속 얘기하지만 반클리프 목걸이 건진 통해서 했던 예. 제3자 알선수재죄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만큼 본인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김여성이가 돌아오면 자기는 풀려날 것이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쉽게 생각했다. 이거는 맞아. 김건희도 문제지만 변호인단도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법조인분들은 그 뭐 윤석열의 변호인들 혹은 김건희의 변호인들 변론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던데 의뢰인이 변호인 말을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네, 있는 그게 거죠. 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 그런 법적으로 불리한 그 주장을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옆에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아마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 말래? 예, 그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혼냅니다. 저는 완전 혼냅니다. 그래요? 어떻게 혼내세요? 완전 제가 갑입니다. 돈 받을 때까지만 의지지만 돈을 받고 이제 소송을 수행을 하고 특히 띵동 올리는 순간. 민사보다는 형사는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왔다 맞아, 갔다 맞아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말 한마디도 다 따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로 가는 경우는 되게 드문 현상이죠. 말씀처럼 김건희가 그 우위에 있었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번에 영장실질 네. 그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목걸이 받은 적 없느냐?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고 진짜 환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판사가 누구든지요? 라고 했더니 안 받았습니다. 라는 게 이게 심사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영화 대사도 그렇게 쓰면 되게 쫄깃할 것 같은데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니 누구한테요? 이거 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부분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 좀 문제라고 하는 사실 이게 2021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쉴 때 칠 때 나오던 주장이거든요. 윤석열 쪽이나 국민의힘이나 대선 후보 캠프 때부터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 결혼 좀 문제 가지고 왜 시비 거느냐. 근데 사실은 이후에 지금 결혼 이후에 있었던 문제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김건희 씨 문제가 이만큼인데 계속해서 그쪽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사실은 뭔가 사실은 이걸 부정을 안 해버리면은 앞에 다른 뭐 건진 쪽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지금 로봇계 문제까지 다 방어 논리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그냥 방어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앞에 제가 운빨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난주 방송에도 중증센터에서 얼핏 말을 했다가 좀 욕을 먹긴 했지만 저는 발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능성을 얘기하셨죠. 애초에 그 혐의 세 가지로만 했을 때는 뭔가 판사 마음에 따라서 이거 지금 뭐 이거 구속을 해야 되나 싶을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검찰이 이런 법정에 갔을 때 뭔가 숨겨놓은 카드 같은 게 가끔씩 있어요. 히든 카드. 그래서 보면 뭐 법조 기자들 기사 쓸 때 뭐 검찰이 뭔가 히든 카드 숨겨놓고 제시해서 뭔가 반전시킬 뭔가 카드가 있다라고 기사를 종종 쓰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드라마나 영화 수준의 그렇죠. 잠깐.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 정도로 드라마틱한 증거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김건희 씨 쪽이 갑자기 뭐야 하면서 주장한 게 어쨌든 서희건설 압수수색한 건 알고 갔으니까요. 저거는 뭐 저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일단은 뭐 부인하려고 했겠죠.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쭈자잔 나타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건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존에도 이미 구속된 사람을 또 다시 별건으로 재구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아예 이제 뭐 구속이 안 된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판사 입장에서는 제가 정재욱 판사가 됐을 거라면 야 이거 내가 만약에 기각해도 다시 이걸로 영장 재청구하면은 이거 발부돼. 어차피. 이건 왜냐하면 완벽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이제 구속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라는 걸 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저는 그 뉴스 여러 차례 다뤘지만 자수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그때부터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자수서?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쓴 얘기니까 타이틀을 자수서로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수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아마 김건희 씨 측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 이걸 제가 특검을 뭐 너무 좀 비호하려는 건 아닌데 전 준비했던 것 같거든 계속. 그 모조품부터 다 준비된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 실질 심사에
그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진품 그 반클리프 아펠 네. 목걸이와 네, 진짜 목걸이. 그리고 그 오빠 모조품. 장모 집에서 찾은 모조품 둘 다 가지고 나온 거죠. 가지고 두 나온 개를 거죠. 영장 이거 실질 심사에서.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야 지금 야. 완전히. 예. 게임 오버죠. 어. 그러니까 그거를 특검 측이 저는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모조폰이 난리를 칠까? 저는 그 의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김건희가 잘못한 게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네. 양평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모조품 내가 보지도 못하는 뭐 아펠인지 반크래프인지 뭐 그라프인지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왜 모조품이고 진짜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이거 가십이냐 뭐 여러 가지 예. 얘기했는데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 두 가지를 갖고 나오기 위해서 아. 그 언론 플레이에 김건희가 약간 노란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 전 그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얘기했지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 자본시장법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 네. 정치자금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진을 통한 통일교의 이 청탁은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네. 특가법상 예. 예, 이걸로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서희건설에서 준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없잖아요. 빠져 있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장 그 청구서에는 없습니다. 사실. 빌드업 얘기가 이제 말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800페이지 의견서가 가고 청구서는 이제 그거보다 적은데 800페이지 의견서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또 어제 영장 실질심사가 매우 좀 짧았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4시간. 예, 15분? 4시간 정도, 50분 정도 하다가 마쳤는데 그 이후에 직후에 JTBC 여기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단독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 단독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집니다. 그 단독들을 쏟아진 거는 영장 판사님이 기각을 못 시키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예. 내용으로 봤었어요. 진짜 이 보면서 이래도 기각하면 탄핵 가겠다 네, 싶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또 다른 생각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참 법원장 출신이니까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네. 치밀하시네. 이렇게 얘기하게. 치밀하다. 한치 오차도 이거 혹시나 기각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을 보면은 회장이 직접 그렇죠. 뭐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김건희 건넸다. 씨를 만나서 줬다고 예. 하니까 이게 만약에 방언을 해서 만약에 윤석열 씨가 오빠 이거 뭐야 했더니 오다가 죽었어 하면서 이렇게 상담처럼 줬다 이런 그런 말을 방언 못 하는 논리가 안 거죠.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박성근 이 비서실장 이제 사위. 인사청탁 네. 얘기 예. 나오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박성근 검사를 막 욕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오. 모르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뒤늦게 봤는데 그 서희건설 뭐 취재하다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박성근 돼서 이봉관 회장 맞사위, 박성근 검사, 대검찰청 공안 3과장 영전 이런 홍보 자료가 올라와 있었어요. 건설회사 홈페이지에 서희건설 홈페이지에. 예. 그래갖고 제가 이게 뭐야 봤더니 무슨 어디 보도가 나왔나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서희건설에서 만든 홍보 자료인데 수많은 뭐 이렇게 건설 자기네 홍보 자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2012년도에 무슨 아파트 지었다도 아니고 네. 우리 사위가 지금 영전했다. 네. 황당한 거예요. 이게 공안 3과가 뭐냐 하면은 원래 예전에 이제 있다가 참여정부 때 없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막 그때 광우병 촛불 집회하고 나니까 이제 집회나 공안과를 테러 다시 대응한다 공안 만들었구나. 3과를 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막판에 이 박성근이가 갑자기 대검 공안 3과장이 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회장님 검사 사위가 대검 공안과장이 됐어요.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건설사가 사실은 노동 뭐 이런 사건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게 공안 이과가 담당이라서 뭐 좀 다르긴 한데 같은 공안 분야에 있어요. 이게 이걸 갖다 하는 그 건설사도 웃기지만 그걸 버젓이 놔둔 박성근 검사도 더 웃긴 거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보면 인사청탁인데 검사 시절에도 약간 인사로 유명했던 게 법무부 검찰과에는 이제 인사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 이제 인사철마다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가피를 해요. 예. 근데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이 논란이 됐을 때 법무부 검찰 간부한테 박성근 검사한테는 딱 써 있는 게 인사철마다 백스는 X. 어머. 백스는 그 백이라는 게 예. 본인 지금- 자리도 백 써서 결국 그렇게 근데 됐네요. 보면은 파견 나간 자리들이 다 좋은 데 갔어요. 평검사 때는 국무총실 파견 갔고 부장검사 때는 국정원 파견 갔고 그리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는 차장검사 때인데 저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그러니까요. 갔죠. 예. 지금 그래서 이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갔던 내용도 네, 그게 이제 예, 대가성. 뭐 우리 사위가 이제 혹시 윤 정부에서 일할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런 말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네. 목걸이 건넬 때. 청탁까지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명품에 대한 김건희 씨의 논란들 한번 정리해 보면 그 대통령 되고나자 그 첫 번째 갔던 순방이 스페인 나토
순방이었는데 그때가 지금 논란이 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여기에 까르띠에 팔찌 그리고 뭐 티파니 브로치 이게 그때는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는 게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빌렸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2022년 4월 7월에 뭐 샤넬 백 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게 이제 건진을 통해서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런데 뭐 중간에 배달 사고 났다, 뭐 교환했다, 뭐 별의별 얘기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보도 통해서 나오는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 로봇계 사업한다는 서모 씨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이건 발음이 늘 어려워. 바쉐론 콘스탄틴 이 시계를 줬다. 뭐 이 얘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유명한 디올백 최재형 목사의 그 몰카가 촬영됐던 그것도 2022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봤다 이제 직접 사러 가죠. 리투아니아에. 명품 매장 또 방문해서 호기케이를 이기지 못하고 아유 논란이 됐던 상황들. 근데 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얘기가 나오면 이 서 씨하고 뭐 인연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 그 당시부터 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퍼펙 필립 이것도 뭐 비싼 시계 브랜드인가 봐요. 참 많아요 비싼 게. 이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걸 김건희 씨가 보고 외국 나가려면 뭐 시계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서 씨가 내가 바쉐리는 뭐 내가 VIP인데 내가 가면 살 수 있다 어쩌고 얘기했더니 그 영부인 할인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 5,400짜리 시계인데 김건희 씨가 500 줬대요. 싸게 500 주면서 하나 괜찮겠냐. 그 500의 의미는 뭐죠 도대체? 그 꼬기꼬기도 5만 원짜리였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무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드러난 것이잖아요. 뭐 지금 벌써 얘기하기 뭐하지만 정말 무진장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도 너무 받았다. 아니,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확인되는 것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봤을 때는 아예 줄 쇼핑백 쓰고 같은 있다고 거를 하니까. 들고 줄 서서 있다고 하니까. 그걸 뭐 범죄가 돼가지고 다 드러낼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직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 생각하기보다는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받았고 그리고 받고 해주고 그게 적당히 오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검이 이제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많은 고가의 보석이나 명품을 우리가 또 더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막혔던 말 중에서는 그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계를 건네고 난 다음에 제안을 받았는데 대통령실은 홍보 쪽에서 일해볼 생각 없네 이런 이야기가 60대 남성에게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받고 주고 대가성인 건데.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도 주장했던 게 당시 최재형 목사가 만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뭐 인사청탁 관련 이야기가 있었고 통일교도 이 목걸이 뭐 그라프 목걸이니 등등 얘기 나오는 게 그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뭐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뭐 그 YTN 평화공원인가 뭐 무슨 그런 프로젝트. 메콩강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이어진다면 훨씬 더 큰 범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